혼란에 빠진 중국 임금 체불로 공장 방화하는 노동자들 베이징은 패닉 휩싸여 1. 공장 화재와 임금 체불 문제. 2025년 12월 29일 장지역의 한 네티즌이 업로드한 영상에는 공장이 불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센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댓글창에 일부 네티즌들은 우리는 임금을 받았기에 우리 공장에는 불이 나지 않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025년 12월 21일 시트렝 기반의 한 틱톡 사용자가 공장에 불이 난 영상을 올렸습니다. 어느 공장이냐는 질문에 그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한 댓글 작성자는 이 공장이 착취 위에 세워졌다고 폭로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알고 있듯이 2025년 말까지 중국 전역의 많은 공장이 갑작스러운 화재를 겪으며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여러 네티즌은 이러한 화재의 대부분이 임금 체불에 대응하여 노동자들이 공장에 불을 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은 사장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노동자들이 의류 공장을 불태웠다고 언급했습니다. 업로더는 일하는 것도 충분히 힘든데 연말에 노동자들이 여전히 임금을 받기 위해 싸워야 한다며 이제 모든 것이 사라졌다. 사장이 후회하고 있을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업로더는 다른 공장의 화재 소식을 전하며 노동자들이 사장에게 임금을 요구한 뒤 불이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장은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임금 체불은 이곳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더 많은 노동자가 좌절감을 표현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한 댓글 작성자는 연말인데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 열심히 일했으면 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다. 왜 그렇게 많은 사장이 모두가 패배하는 상황을 만드는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공장 전체가 사라졌다. 직접 봐라. 더 말하면 차단당할 것 같아 말을 아끼겠다고 전했습니다. T. 푸젠성 사건과 강압적인 부채 회수. 2026년 1월 3일 X 플랫폼의 한 네티즌은 푸젠성의 한 공장에서 식료품 공급을 독점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가두어 두었다는 보고를 공유했습니다. 정문은 거의 부서질 뻔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대거 출동했고 사건은 별다른 결과 없이 끝났습니다. 한 네티즌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캄보디아가 폭발하면 어쩌나 그러면 돈이 나가지 않고 머무는 지역 구역을 설정하면 된다. 다른 이는 공장은 돈을 벌고 돈을 쓴다. 하지만 공장에 임금을 줄 돈조차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현재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을 빌린 사람이 받으려는 사람보다 더 공격적이라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영상 속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한 이주 노동자가 작은 의류 사업주에게 오늘 내 임금을 내놔라고 따집니다. 사장은 차갑게 돈이 없다고 답합니다. 화가 난 노동자는 돈도 없는데 나보고 계속 일하라는 거냐, 오늘 너도 일 못하게 해주겠다며 작업대를 걷어차고 공짜로 일 시키고 싶은 거지 라고 소리칩니다. 옆에서 누군가 경찰을 불러서 저 사람을 잡아 넣어라고 제안합니다. 사장은 지역 경찰과 관계가 좋아서 임금 체불에 자신감을 느끼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는 단호하게 일터를 계속 부수며 좋든 싫든 오늘 돈을 내놓지 않으면 여기 있는 걸 다 박살 내겠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의 임금을 돌려받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비굴하게 만들어야 합니까? 정당하게 우리가 벌어들인 돈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누가 답해줄 수 있습니까? 3.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불만과 드론 단속. 일부 네티즌들은 매년 연말이 밑바닥 노동자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라고 말합니다. 1년 내내 일한 뒤 사장이 도망가거나 임금을 못 받을까봐 걱정해야 합니다. 사실 정말 위험에 처한 것은 사장입니다. 노동자에게 줄 돈이 없거나 지급을 피하려 한다면 화재로 모든 것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경찰과 집행관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기술은 부족할지 몰라도 대중을 상대하는 능력만큼은 급격히 향상되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 교통경찰 그룹은 새해 연휴에도 쉬지 않고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처럼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점은 그들이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사는지는 걱정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명목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CCTV는 황장의 교통경찰이 새로운 공중경찰 모델을 탐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드론이 자동으로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증거 사진을 신속 처리 플랫폼으로 전송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고가도로 사고에 경찰이 대응하는 데 약 20분이 걸렸으나 이제 드론은 현장 도착 3분 처리 5분이라는 높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관이 좌표를 입력하고 가장 가까운 드론을 보냅니다. 드론은 6분 이내에 이륙하여 현장에 도착하고 사진을 찍어 증거를 수집합니다. 그러나 교통경찰의 드론 사용은 즉각 대중의 분노를 샀습니다. 12월 27일 광둥성의 한 네티즌은 경찰이 드론으로 전기차 위반을 잡아내는 모습을 촬영해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이런 첨단 장비를 실종 아동을 찾는 데는 쓰지 않는 것일까요? 관련 영상이 해외로 퍼지자 네티즌들은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드론으로 전기차를 잡는 것은 확실히 효율적입니다. 공산당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필사적입니다. 카메라는 그렇게 많으면서 실종된 아이는 찾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벌금을 매기는 일에는 항상 정확합니다. 당국은 이익이 관련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없음이 분명합니다. 한 네티즌은 공산당은 돈이 떨어져 국고를 채우기 위해 시급히 벌금을 매기고 있다. 이제는 아주 작은 이익까지 쫓고 있으며 머리 위로 드론이 날아다니는 것은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상의 위험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이는 다른 나라들은 기술을 국민을 위해 쓰지만 중국은 통제하기 위해 쓴다. 매년 수백만 명이 실종되는데 드론과 카메라가 그렇게 많으면서 왜 찾지 못하나 라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그들을 찾고 싶어 사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모든 신기술을 마치 깡패 집단처럼 소와 말을 다루는 데 사용합니다. 4. 사라진 새해 카운트다운과 사회적 통제 새해 기간 동안 중국 정부는 평소보다 더 편집증적으로 변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새해 전야 행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통제를 위해 삼엄한 경찰력을 배치하여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젊은이들이 광장과 쇼핑몰에 모여 몇 시간씩 기다렸습니다. 화면에 사시미 2일이 나타나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해피 뉴 이어를 외칠 준비를 하던 찰나 대형 화면이 갑자기 꺼지며 군중을 어둠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관중들은 신음했고 일부는 욕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산시성의 한 네티즌 화면에 눈꽃이 나타나길 기대하며 카운트다운을 기다렸는데 시작 10분 전에 취소됐다.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바보가 되었습니다. 난창의 한 네티즌 롱후 타니아에서 가장 황당한 카운트다운이 일어났다. 마지막 몇 초를 남기고 카운트다운이 사라졌다. 광실의 한 네티즌, 올해는 카운트다운을 하지 않는 것이 국가 정책인가 영원히 기다렸는데 갑자기 취소되었다고 하며 화면이 꺼졌다. 쿤밍의 한 네티즌, 카운트다운을 위해 하이로우 월드에 일찍 와서 1시간을 기다렸고 밤 11시에 모두가 휴대폰을 들었는데 화면이 검게 변했다. 정말 터무니없다. 새해를 실패한 축제로 만들었다. 항저우대 한 네티즌, 말도 안 된다. 2시간을 기다렸는데 대형 화면이 켜지지도 않았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좌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하이, 베이징, 충칭, 청두, 난징과 같은 도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보고되었습니다. 많은 곳이 이미 카운트다운 행사 취소 통지를 냈고 일부는 교통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충칭에서는 카운트다운조차 할 수 없어 우리끼리 소리쳐야 했다. 상하이에서는 풍선도 허용되지 않았고 화면이 일찍 꺼졌다. 베이징은 매년 이렇고 텐진도 마찬가지다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이는 이제 행복은 사치가 되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이 불쌍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그들은 단지 사람들이 즐거운 새해를 보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많은 곳에서 옛날 쇼를 다시 가져오고 있는 것을 눈치챘는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5. 반복되는 도로 공사와 난방 위기. 한 네티즌은 해가 바뀌자마자 전국 도시들이 도로 수리를 시작한다. 이 도로는 바로 작년에 파헤쳐 수리했는데 지금 또 파헤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일입니다. 다른 네티즌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로를 고치고 있다. 이 도로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봐라. 나쁜 도로는 고치지 않고 멀쩡한 도로만 매일 파헤친다. 연말만 되면 중국 어디서나 똑같은 풍경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도로는 2025년에만 2번 파헤쳐졌습니다.
그 밑에 금은보화나 석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쓸 돈이 넘쳐난다면 왜 그 돈으로 거리의 노숙자들을 돕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는 연말에 차를 몰고 나가는 것은 정말 짜증난다. 어딜 가든 도로를 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도로를 고치지 않으면 예산을 다 못 써서 그런 것 같다. 도처에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운전자들의 기분을 망친다고 불평했습니다. 새해가 다가오면서 북중국은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는 혹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허베이천에서는 정부가 석탄 사용을 금지했고 천연가스 가격은 높으며 보조금은 대폭 줄었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의 많은 농민은 난방을 켜느니 차라리 추위를 견디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이 상황이 노출되자 대중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한 브이로거가 허베이 농촌을 방문했을 때 여러 노인 마을 주민들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난방용 천연가스를 사용하면 겨울 동안 최소 4천, 5천 위안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큰 집의 경우 10천 위안을 넘기도 합니다. 난방을 켜도 실내 온도는 매우 낮아 실내에서도 얼어붙을 정도입니다. 또 다른 브이로거가 올린 영상에서 농촌에 사는 어머니는 추위를 견딜 수 없으니 새해에 집에 내려오지 말라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이 왜 난방을 안 하느냐고 묻자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난방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니 하루만 집을 드는데 50위안 이상이 든다. 마을 사람 모두 가스가 있지만 쓸 엄두를 못 낸다. 예전에 석탄을 썼을 때는 실내 온도가 20도까지 올라가 따뜻하고 쾌적했다. 지금은 한 시즌에 4.5더 위안을 써도 실내 온도가 15.6도를 넘지 않는다. 너무 추워서 손가락 감각이 없을 정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브이로거는 농촌 주택은 일반적으로 단열이 부족하고 에어컨도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기료는 터무니없이 비싸고 가구당 제공되는 무연탄 1톤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녀는 농민들은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비용을 빼면 겨우 1,000위안 정도 번다. 겨울에는 일도 없고 일자리를 찾으러 나갈 수도 없다.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난방비를 감당하겠는가? 라며 한탄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최근 허베이의 밤 기온이 영상 4도까지 떨어졌음에도 많은 농촌 가정이 여전히 난방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에서 사람들이 대규모로 얼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뉴스 아닙니까? 6. 사회적 분노와 보복 행위의 확산. 또 다른 영상에서는 앞뒤 범퍼가 완전히 부서진 차가 주차된 차들을 계속 들이받으며 충격 저항 테스트를 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가 마침내 멈추자 운전자가 문을 열었고 경찰이 신속하게 차량을 에워쌌습니다. 주변을 살피던 초조한 경찰관은 누군가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 듯 위협했습니다.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기도 전에 당국은 이 사건을 음주운전으로 신속하게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구경꾼들은 운전자가 미쳐버려 사회에 복수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X플랫폼의 한 네티즌은 점점 더 중국 본토 도시와 그 문제점들을 닮아가고 있는 홍콩의 드문 사건을 공개했습니다. 1월 3일 이른 아침 홍콩 신계의 한 고객이 모바일 결제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가게 주인과 대립했습니다. 좌절한 그녀는 주방용 칼로 가게에 전화를 박살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가위와 칼로 무장한 여성이 그들과 대치했습니다. 그녀가 위험한 움직임을 보이자 경찰들이 그녀를 에워싸고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이는 구경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공격용 무기 소지 재물, 손고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여성은 중국 동북부 지린 출신입니다. 한 네티즌은 홍콩은 이미 부패했고 곧 모든 곳이 충성을 맹세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여기서 충성을 맹세한다라는 표현은 명나라 말기의 역사적 인물 장헌충, 장셴창, 셴총을 가리킵니다. 그는 농민 반란을 이끌었으며 사천 지역 사람들을 학살한 것으로 악명 높아 살인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현대 인터넷 용어에서 장헌충 충성 맹세은 중국의 경제 쇠퇴, 실업률 상승, 공산당 치하의 불공정으로 인한 사회적 압박에서 비롯된 무차별 폭력이나 사회적 보복 행위를 뜻하는 은어가 되었습니다. 7. 마두로 체포와 시진핑의 공포. 1월 3일 미국 군대의 베네수엘라 급습과 마두로 대통령 생포 소식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많은 중국 네티즌은 미군이 곧 공산당 독재자 시진핑을 생포하기를 희망하며 이례적으로 열광했습니다. 도우인에서 중국 네티즌들은 미군의 위력을 찬양하며 대통령 잡는 게 닭 잡는 것보다 빠르다, 인상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미군의 행동이 화려한 훈련과 빈말에만 의존하는 공산당과 다르다며 훈련도 없고 말도 없고 오직 행동뿐이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공산당이 다른 이들을 농담거리로 삼는 동안 미국의 실력은 공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독재자를 잡아주길 바라며 트럼프가 좀 더 관대해져서 더 많은 독재자를 초대해 줄 수 없을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해외 X 플랫폼에서 한 사용자는 중국인들은 너무 오래 기다려서 다리에 쥐가 날 지경이다. 미국이여 제발 서둘러 달라고 농담했습니다. 다른 이는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 시진핑을 잡아 재판에 회부하길 고대한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그 200파운드짜리 남자는 언제 잡을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중국인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1월 4일 상하이의 기업가 줄리안 렌은 마두로의 체포가 시진핑을 극도의 공포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X에 게시했습니다. 오늘 베이징에서 그가 개인 방어 시스템을 강화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베이징 군사기지 주변의 군사활동이 증가했으며 도시 주변에 많은 지하 대피 시스템이 활성화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1월 2일 X 플랫폼의 브이로거 멋을 캐는 한 남성이 열정적으로 선언하는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두려워하길 원한다.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잊기를 두려워하길 바란다. 하지만 오늘 이 선전포고는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기 위함이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형태의 폭정이나 억압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의 프로파간다는 종이 호랑이와 같다. 겉모습은 그럴싸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다. 정의의 그물은 이미 펼쳐졌고 우리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기억하라, 정의를 위한 이 싸움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포는 그들의 마지막 무기일 뿐이다. 그의 연설은 많은 본토, 네티즌의 공감을 얻었으며 지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온 나라가 깨어나고 있다. 방송인과 재향군인들이 당신을 지지한다. 한 네티즌은 정의를 위해 말하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당신이 사람들을 깨웠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용감한 전사들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쓴다 라고 적었습니다. 공산당의 폭정에 저항하는 압도적인 지지에 대응하여 한 네티즌은 공산당은 마침내 중국 인민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점까지 밀어붙였다. 폭정의 끝이 머지않았는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8 마지막 저항의 상징 또한 내시즈 네트잇에서 공유된 국산 담배에 이제 연소 촉진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기사에는 높은 추천을 받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집차 담배, 술을 사지 말라고 모두에게 말해야 한다. 소비를 줄여 사회적 진보체제 붕괴를 가속화하자. 한 국내 쇼폼 브이로거는 불꽃놀이를 하며 마두로의 체포를 축하하고 공산당의 몰락을 강력히 희망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불꽃놀이 상자를 보내준 친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친구가 상자를 여는데 한참을 애쓰자 브이로거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마두로 잡는 것보다 내가 이 상자 여는 게 더 느리다. 마두로는 벌써 미국에 가 있는데 난 아직 상자도 못 열었다. 마침내 친구가 상자를 열어 도화선에 불을 붙이자 브이로거는 말했습니다. 가족 모두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길 바란다. 마두로가 고통받기를 희망한다. 네티즌들은 공산당이 불꽃놀이를 금지하고 있지만 변화를 갈망하는 인민의 열망은 막을 수 없다고 평했습니다. 이 작은 불꽃놀이는 공산당의 몰락을 바라는 대중의 염원을 상징하며 그 무엇도 이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